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배신당하면 울고 매달리고 무너질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깊게 상처받은 사람은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너무 아프면 소리도 안 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는지, 왜 늦는지, 누구 만나는지, 아무것도. 대신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표정, 버릇, 지갑 쓰는 습관, 통장 흐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아내가 아니라 관찰자가 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노후 사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남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세상 참 무섭다.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정작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낯선 괴물처럼 느껴지는 순간,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흐르는 물만 바라봤습니다. 철철 흘러내리는 물소리, 그 소리 사이로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아끼려고 시장 끝 할인 코너 돌던 날, 남편 양복 한 벌 사주려고 제 옷은 몇 년씩 못 바꿔 입던 시간, 허리 아파도 참고 일하면서 가족 하나 지키겠다고 버티던 세월. 그런데 그 남자는 바로 맞은편 집에서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진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몰랐던 거래 내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생활비인 줄 알았습니다. 몇십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 그리고 같은 계좌번호. 여러분, 그 순간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배신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돈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건 충격을 넘어서 공포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그렇게 몇 년 계산해 보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노후 병원비도 가능했습니다. 그 돈이면 손주 학원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맞은편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돈 아껴야 돼. 우리 이제 늙었어. 노후 준비해야지. 그런데 정작 자기 노후는 다른 여자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까, 째까, 째까. 마치 제 인생이 조금씩 잘려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짧은 진동. 남편은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자를 보게 됩니다. 자기야, 내일은 꼭 일찍 와. 자기야,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둘이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사진.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우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남편 몰래. 오래된 건물 5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낡은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말없이 들었습니다. 사진들, 문자, 계좌 내역, 모든 걸 천천히 넘겨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되셨네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오래됐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끝낼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외출 시간, 그 여자가 오는 날, 둘이 함께 있는 시간,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생일. 그날 두 사람은 분명 함께 있을 겁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생일인데 미역국 끓여줄까? 남편은 눈도 못 마주친 채 말했습니다. 오늘은 약속 있어. 약속.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봐. 아주 마지막까지 행복해 해봐. 왜냐하면 그날이 당신 인생 마지막 평화로운 날이 될 테니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USB 하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녹음, 계좌 내역, 그리고 그들을 끝낼 마지막 영상까지.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터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